전부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 농사를 멀어 짓는단 말이에요. 전부 뭐 가수원이고 산이고 다 타고 있는데. 올농사 전부 막내다 시라고 해서 다 포기하고 있어요. 참담한 일은 말할 수 없지만 뭐 어떡합니까. 예. 지금 뭐 산불은 이제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은행나무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지가 울컥합니다. 왜냐? 집이야. 새로 지으면 되지만 죽었다 보면 살릴 수가 없는 게 불이 탔다 보면. 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재판부에 주문이 나오는 즉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산불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며칠째 잡히지 않고 있는 산불이 더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시와 청송군까지 번졌고 현재 사상자까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과 함께 이 불길을 잡을 방법은 없을지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부터 좀 짚어보죠. 자, 산불을 진압하던 이 소방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산불 현장에서 지금 이제 노란색 헬기 한 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고가 있어가지고요.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이제 헬기가 추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인제에서 지원을 나온 이제 임차 헬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산불을 진압하는 한마디로 이제 주불이 있는 근처에서 물을 쏟아붓는 이런 과정은 아니었고요. 네. 물을 담는 한마디로 이제 수원에서 물을 담는 버킷에 물을 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뭐 기차 이상이라든지 조종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또 이 물을 담는 당시에도 뭐 강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이 사고 원인들을 규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산불의 전국적인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불길이 좀 잡히나 했었더니 오후부터 다시 크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사실 어저께 밤까지만 해도요. 사실 의성 산불 이외에는 네. 다른 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거의 진화율이 90%를 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오늘 날이 밝으면 오히려 이제 의성 산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주간이 되면서 이 산불들이 다시 조금 더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90% 이상이 됐던 이런 진화율을 보였던 이 산불들도 대부분 지금 현재 80%대의 진화율로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고요. 또 오후 들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어서 산불 진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가장 심한 산불의 어떤 이제 화세가 확산되고 있는 이제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잡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산불이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4분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였습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 만에 확산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 이 말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 일단 인명피해부터 굉장히 큰 속도로 그리고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명피해가 현재 집계된 상황으로는 18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1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대피한 대피 규모도 2만 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사실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한 산불 초기에 진압대원들이 네 분이 사망하는 이런 상황들로 처음에는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진행되고 또 산불이 커지면서 점점 주민들의 어떤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피해 면적 규모로 본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피해 면적이 약 한 15,0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면적으로만 치면 역대 한 3번째 정도로 큰 규모로 지금 피해 면적이 커지고 있고 당장 오늘 내일간에 진압이 안 된 상황에서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가장 많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 사망자들은 연기를 피하지 못했거나 또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와중에 경남 산청의 한 마을 이장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모시고 나오는 등 주민들을 무사히 대피시켜서 화제입니다. 대피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지금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팀 인터뷰입니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어제도 마을 뒷산에서 불씨가 좀 날아다녀가지고 잔불을 좀 정리를 하고 확산되는 걸 좀 막았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변에 아직 불이 안 꺼져서 긴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여기서 터전을 잡고 계셨던 그런 집이고 그다음에 또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계속 살아오던 집인데 이제 대피를 함과 동시에 그 불이 타는 그런 우리 마을을 봤었을 때 이제 뭐 마음이 편한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피소 피신할 때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기 힘든 이렇게 분들이 좀 많았었고 또 안 그래도 이렇게 거동이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거나 보조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진짜로 마음이 더 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산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고 또 고령자일수록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농촌이라든지 산간 지역에는 젊은 분들보다는 고령층이 많이 죽어가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 능력상 사실 이런 분들 빨리 뭔가를 대처하시거나 대피하시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령층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 또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에 또 익숙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이런 재난 상황들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또 정보들이 나가는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보시지 못하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화재를 또 대피하는 과정에서의 피해 이런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대피에 대한 체계 또 대피를 또 전달하는 체계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조력해서 빨리 대피를 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민해서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산불이 거의 태풍급의 강풍을 타고 이렇게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자 주민들이 그럼 어떻게 대피를 해야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산불이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산불이 다가올 것 같을 때 아마도 선제적인 대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대피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피 명령 이전에라도 인근에 이런 산불의 징후가 보인다든지 또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라든지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먼저 적극적으로 대피를 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대피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집에 문을 최대한 잘 닫으시고요. 그다음에 집 주변에 있는 가연물들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셔서 실내로 들여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네, 자 불길이 확산되는 원인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산불을 키우는 건 바로 강풍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차차 바람이 강해지겠고 일부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먼저 강풍의 피해 상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나뭇잎 등 잡동사니가 날아다닙니다. 빨라지는 거 그냥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 지붕처럼 보이는 건물 옥상 시설물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더니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오후 2시 45분쯤 경기 안성시 도기동의 한 2층 상가 건물 옥상 패널 지붕이 강풍에 뜯겨나간 겁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구로동에서도 상가 건물 지붕 일부가 강풍에 뜯겨나갔습니다. 뜯겨나간 지붕이 인도 위로 쏟아져 내리며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 옆에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한 숟갈 뜯다가 우당탕탕 거려갖고 밖에 나가 보니까 가로도 부러지고 CCTV 한 2대인가 부러지고 건너편에 상가 뭐 천막도 다 꺾이고. 네, 비가 안 오면 좀 바람이라도 그쳐야 되는데 바람이 오히려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산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바람이라고 본다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느냐, 또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산불 진압이라든지 산불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산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람의 방향이 현장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전에는 약간 잦아들다가도 오후 들면 굉장히 바람이 강해지는 이런 경향들이 반복돼서 야간 시에 화재가 다시 또 이제 커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예고된 바람보다도 화염에 의한 이제 상승 기류라든지 화염풍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바람들이 지금 현재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애를 먹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산불이 얼마나 더 번질지 좀 짚어주시죠. 현재 산불은 동쪽으로 그리고 또 북쪽으로 번지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성에서 시작한 이 산불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안동지방, 그다음에 이제 청송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영덕지방까지도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내일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바람은 좀 더 강하게 될 텐데 이렇게 내일 비가 오고 난 다음엔 또 우리나라에 이제 꽃샘추위가 접어드는데 꽃샘추위가 돼서 찬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럼 오히려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던 이런 산불이 오히려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을 타고 오히려 포항 쪽이나 그 밑에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진압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피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도 면밀히 좀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산청의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내부로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더 큰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리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화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데요. 아까 한 12시 전후로 봤을 때는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계까지 한 500m 앞까지 화염이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이미 지리산에 이미 화재가 이제 확산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 산불 현장에서 화면에서도 가끔 보입니다만 가장 무서운 게 이 불씨가 통으로 왔다 갔다 날아다니잖아요. 이걸 도깨비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비화라고 날아다니는 불이라고 하는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화염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 상승 기류에 이 불티들이 날려가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이동을 해서 전혀 먼 지역, 한마디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불티가 멀리 날아가도 한 200m, 300m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이 비화 같은 경우는 2km, 3km 정도까지도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의성 화재 현장에서도요, 진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600m에서 1km 정도까지 이렇게 비화가 되는 것들을 확인했다라는 이제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저기 누군가가 계속 불을 질러놓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화재들이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거기서 또 확산이 돼 나간다면 진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희망적인 소식 한 가지는 바로 내일 비 소식이 있다는 건데 그나마 이 양이 얼마 안 돼서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란 전망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은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 지역 이 일대에는 약 5mm 정도 비가 오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가 왔을 때도 사실은 화재가 굉장히 잦아들지 않는 큰 상황이라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진압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비는 조금 오는데 내일은 또 굉장히 강한 바람도 같이 예고가 돼 있어서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주불이라든지 화재 진압률을 최대한 높여서 내일 소량의 비가 오더라도 화재 확산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좀 여건을 갖춰놓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